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시다 보게 되면 월세 투자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월세 투자를 하나 둘씩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 직면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월세 연체예요. 자, 월세 연체에 해당되는 대처 방안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도 소개드렸듯이 첫 투자, 자, 탑층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탑층 월세 투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9년차의 투자자로서 이렇게 있는 것만큼 9년 가까이 월세를 받아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월세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 순탄치만은 않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순탄치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타협점들을 찾아서 그래도 스무스하게 그 해결을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사례 같은 경우는 지금 ING인 지금 정말 따끈따끈한 그런 스토리예요. 정말 최악의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 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최악이라는 것은 저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고 연락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연락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타협점들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연락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뚝 끊긴다라고 했을 때 저 막막해집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9년 가까이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점점 월세 받는 채수가 점점 늘어서 양적 법칙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 양이 늘어났을 때는 통계를 매길 수가 있게 돼요. 자, 통계를 매길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한 채에 해당되는 그 월세 연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스트레스 받는 강도들은 보유하고 있는 채수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채 연체되는 것과 100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채 연체되는 것의 그 스트레스 강도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부분이 있죠. 양적 법칙입니다. 양이 늘어남에 따라서 스트레스는 점점 감소되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 일정 수준의 보유 채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월세 받는 채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퍼센테이지라는 게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느끼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한 10채 정도 월세를 받는다고 했을 때 한 채 정도는 문제가 언제나 발생하더라고요. 언제나 문제는 발생했습니다. 자, 10채 중에 한 채라고 하게 되면 한 10%잖아요. 자, 10%는 언제든지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그 부분들을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해 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문제에 굉장히 스무스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제 사례가 굉장히 이런 하나의 선행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락 두절됐습니다. 연락이 두절이 돼서 연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컨택 포인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연찮게 수소문 끝에 자, 그분의 지인들한테 연락을 하게 돼서 연락을 받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구속이 돼서 결국에는 교도소에 갔다라는 사실들 최근 들어서 알았어요. 최근 들어서 교도소에 갔다라는 사실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작년 3월 달에 제가 가지고 있는 한 아파트에 월세가 들어오셨어요. 자, 10월 달까지는 굉장히 월세에 꼬박꼬박 잘 납부를 하시다가 11월부터 납부를 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컨택을 계속 했는데 한 2, 3개월 가까이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뭐 해외를 나가셨다거나 아니면 다른 연락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연락하지 못하는 걸로 인식을 해서 곧 연락되겠지라는 생각, 그런 아니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 4개월 지난다고 하도 연락이 더 이상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에 취하게 되었어요. 자, 그것은 명도소송입니다. 여러분들, 명도소송.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 9년 가까이 월세 관리를 해오면서 2개월 연체가 된다고 했을 때 명도소송을 진행한다라는 그런 그 세입자들한테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그 부분을 언급은 하긴 했지, 실제로 제가 명도소송을 진행했던 적은 없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절차상으로는 아는데 한 번도 시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두렵고 조금 좀 꺼려진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명도소송이라는 게 한 6개월 가까이, 최소 6개월 정도는 걸린다. 이 명도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그런 장고의 기간 동안이 걸린다는 생각들 때문에 좀 꺼려지는 게 사실이었는데, 자,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연락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 보니까 명도소송을 4월 17일부터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도소송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 저는 해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도소송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걸로 이용을 할 수가 있었냐? 전자소송이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네이버에 친다라고 하게 되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소를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명도소송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관련된 서류, 예를 들어서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 그리고 등본, 그 해당되는 피고인의 등본, 그리고 내용 증명 등에 해당되는 자료만 취합을 해서 전달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4월 17일 날 이제는 명도소송을 드디어 처음 명도소송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직접 법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집에서 자, 전조소송 관련된 네이버 친다라고 해서 계속 저도 알아갔었거든요. 처음 명도소송 진행하다 보니 모르는 게 태반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수월하게 인터넷으로 그 관련 서류들을 업로드하고 작성을 해서 그냥 진행을 하면 된다라는 그 부분을 알게 되어서 간편하게 그 진행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는 이거의 하나의 큰 무기로서 이제는 세입자가 악성 세입자 말씀드렸듯이 100% 중에 10%는 언제든지 그런 악성 연체자에게는 이런 명도를 바로바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자소송, 대법원 전자소송 그 사이트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관련된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 그리고 해당되는 그 연체자의 등본 을 떼면 돼요. 자, 등본을 어떻게 떼냐? 본인이 아님에도 등본을 뗄 수 있는, 동사무소에서 등본을 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내용 증명에 연체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내용 증명 보내잖아요. 좀 익숙하게 내용 증명, 유가 원칙에 따라 그런 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이후로 몇 기에 해당되는 연체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통보드립니다. 계약 만료 통보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한다면 명도소송 진행을 할 테고 명도소송 관련된 해당되는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가 그런 관련된 비용들까지 청구를 한다라는 그 내용 증명, 연체에 해당되는 그 이후의 절차 부분에 대한 것들까지 플러스를 해서 내용 증명 보낸다라고 하게 되면 내용 증명을 보냈던 그 서류를 바탕으로 동사무소에 간다라고 하게 되면 연체자의 등본을 뗄 수가 있어요. 자, 이 등본 떼서 같이 첨부를 해서 전자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 권의 책을 읽다 보니까 명도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80채 가까이 해당되는 월세를 받고 있는 집을 가지시고 있으신 분이세요. 굉장히 이제는 오랜 기간 동안 그 월세를 받다 보니까 이 연체자를 다루는 그 방법들이 굉장히 능숙하시더라고요. 2달에 해당되는 월세가 연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용 증명 바로 보내서 전자소송으로 명도소송 바로 준비를 한다.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월세는 다시 들어온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사실 굉장히 큰 무기입니다. 명도소송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의 입장으로 굉장히 큰 무기거든요. 이 큰 무기는 스스로 다룰 줄 알아야지 무기가 되겠죠. 다루지 못한다라고 무기로서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전자소송 역시도 마찬가지로 큰 무기로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이게 무슨 비결이 꼭 있을 텐데 하고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비결은 간단한 거를 무조건 365일 꼭 everyday 그거를 문제 없이 꼭 영어로 execution을 꼭 해야 됩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이 생각으로는 쉬운 건데 이거를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게 레스토랑 장사거든요. 자, 이것으로 충격입니다. 월세 연체 8개월, 세입자 알고 보니 교도소에 있다고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